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봐야 되는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학생입니다. 기계공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고2 때 정시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내신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전교 등수가 현저히 낮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학 전문가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네, 기계공학부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 예.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어때요, 기분은? 네, 그냥 긴장돼요. 긴장돼요. 겨울방학 동안은 어때 준비 잘했어요?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김학수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학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기계 쪽에 좀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이제 2학년이 예. 되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 고2 때 정시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하는. 네, 그렇군요. 네. 정시 쪽에 많은, 일단 1순위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먼저 내신 성적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은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3.5등급, 과학이 2.5등급으로 평균 2.97등급입니다. 예, 그 주요 교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예, 상승을 했습니다. 예, 모의고사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가 2등급, 수학이 1등급, 영어 1등급, 화학 2등급, 지리가 1등급으로 평균 1.38등급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전에 치러진 6월과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과 영어는 계속 1등급 유지하고 있고 화학은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계속 비교과 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예,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 1학년 때 학생의 지도부원 활동했었고요. 2학기 때는 학급 부회장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 모형 동아리 활동과 수학 동아리 활동 등을 했고요. 교회 활동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식사, 간병 등 생활 지원 등을 했습니다. 예,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1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 우수상을 이제 수상을 했었고요. 교내 과학 캠프 소감문 대회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1지망이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2지망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3지망이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교과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의 성취도가 더 높은 이런 학생인데요. 우선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비교를 좀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요. 내신 성적이 일단 1학년 1학기에 비해서 좀 아쉽게도 2학기 때 좀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가 6월달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었고, 다른 과목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리 학생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신 성적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분석을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교과를 보면 이제 과학 영재 학급 100시간을 이수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주셨냐면,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응용 문제를 제시하는 등의 어떤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좀 적어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니까 독서 활동이 이제 과학 쪽에서는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과학에 대한 독서 활동이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직 읽지를 않은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아, 예.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럼 혹시 앞으로 읽고 싶은 그 과학 독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흥미가 있는 기계나 이런 건축 이런 쪽에 책을 읽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요즘에 생활기록부에 이제 과목별 독서 그 내용도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서 기록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생활기록부 살펴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기계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전공 관련한 어떤 그런 활동들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교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한번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순위 정시 전형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순위로 과학 전형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전형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형별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정시 전형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에 비해서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 전형에서 만약에 그 수능으로 우리 학생이 대학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자연계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이제 주요 대학에서 수리랑 이제 과탐의 반영 비율이 언어나 국어랑 외국어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 높은 그런 그거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대, 고대, 뭐 성대, 웬만한 대학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우리 학생이 수학이랑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정시 전형을 준비한다고 봤을 때 그쪽을 조금 1등급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1등급 맞는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이 연대 기준이나 뭐 고대 기준을 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는 그런 모의고사 성적이 1학년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넘는 그런 기준으로 계속 공부해 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평균 이상으로만 써준다고 한다면 사실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 못하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그 논술을 지금부터 막 준비하라는 얘기보다는 수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정시랑 논술 전형의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과학 전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과학 전형 하면 보통 이제 과학과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근데 이제 그건 맞습니다. 이제 보통 과학 전형에서 그 합격 비율을 보면 과거 학생들이 거의 50% 이상 육박하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학생들도 과학 전형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의대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최초 합격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학생이 추가 합격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그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적합한 전형과 대비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연세대의 특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연세대학교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세대학교 정시 전형입니다. 기계공학부고요. 전형 방법은 일단 그 생기부가 생활기록부가 10%가 반영이 되고 수능이 90%가 반영이 됩니다. 반영 비율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랑 과탐이 30%고요. 국어랑 영어가 20%입니다. 그리고 작년 경쟁률을 보니까 5.66 대 1입니다.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국수 영탐 단순 평균으로, 그러니까 반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으로 한 97% 정도면 이제 합격 가능한 그런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학과학 성적이 되게 큰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대로, 지방대 의대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대, 고대를 일반 학과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군에서 다군이나 이런 데서 지방대 의대를 쓰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해서 다른 의대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 전형 말씀드리는 건데 전기전자공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형 방법은 논술이 70%, 학생부가 30%입니다. 근데 학생부 30%긴 하지만 그 등급이 크게 5등급 이하로만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감점되는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예,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4과목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고요. 그 다음에 단 수학과 과학 탐구의 등급 합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냥 보여지는 경쟁률 32.3 대 1입니다. 예, 근데 수능 최저 기준 통과한 학생들만의 경쟁률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기준 만족하는 것이 1순위 목표고, 그 다음 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2015학년 기준으로 수학이 한 문제, 그 다음 과학 한 문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수학이 원투, 그다음 적통, 그다음에 기백 이 안에서 수학이 출제가 됐었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물화 생지 중에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투 과목 같은 수준의 어떤 범위는 제시문을 통해서 이제 그 안내가 되기 때문에 투 과목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과학은 어느 정도 논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정시 전형과 일반 전형, 이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질문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정시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신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 낮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고2 때 정시 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 보완하는 것이 좋은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있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정시 전형에서 반영 비율이 서울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연고대 이런 주요 대학들이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은 그 1등급이라 하더라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1등급 받는다고 한다면 정시 전형에서 연고대 이상의 학교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사례를 보면 그 1등급 제일 하위 그냥 단순 합으로 해서 언수에탐 1등급 하위만 나와도 연고대 중하위권 학과를 들어가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신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전교등수 현재 낮은데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을 아주 뭐 그 대화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좀 이과적인 어떤 성향, 자질이 좀 풍부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그런 어떤 그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냥 속된 말로 좀 이제 두뇌, 이제 머리가 좋다라는 그런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능가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 성실성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모의고사에 비례해서 내신 성적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내신에 대한 어떤 성실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화면톡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까지 답변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김학순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연세대학교 외에 어떤 대학들을 또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성향을 보면 아직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까지만 봤을 때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먼저 정시 전형으로 역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정시 전형입니다. 예, 기계항공공학부를 이제 그 우리 학생이 기계항공 쪽에 기계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형 방법을 보면 수능으로만 100%에서 선발을 합니다. 반영 비율이 아까 연고대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의 반영 비율이 언어랑 국어랑 외국어에 비해서 1.5배로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랑 영어가 100%이고요. 그다음 수학이 120%, 그리고 과학 탐구가 이제 80% 반영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선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경쟁률을 보면 이제 2015학년 경쟁률이 3.31대 1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추천 이유를 보면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는 이제 그 국수 영탐 단순 100분위로 했을 때 98%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이제 가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군과 다군에서 지방대 의대나 아니면 서울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생이 조금 성적이 부족해서 최초 합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역시 추가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고려대학교 과학인재전형입니다. 역시 기계공학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가 100%로 해서 1단계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의 70%, 그 다음에 면접이 30%가 이제
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을 보면 8.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 서류는 제출한 서류의 종합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 면접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어떤 기본 역량과 과학 인재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보는 그런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일례로 작년에 이제 과학 인재 그 전형의 면접 문제 문항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그 수학의 기본 개념으로 해서 뭔가 창의성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의 정사형을 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가를 기본으로 해서 시각장애인과 연결시켜서 이제 창의성을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교과 어떤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를 기본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학생이 그 과목별 세분력 특기사항에서 선생님들이 창의성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과도 어느 정도 좀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대 의대로 이제 또 과학인재도 쓰면서 지방대 의대로 쓰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가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수학과학 내신은 기본은 물론이고요. 수학과학 그 면에서 어떤 활동, 다양한 왕성 활동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수한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상담 들어보니까 어땠나요, 우리 학생?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2학년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성실성으로 길러서 내신을 올리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자질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과학진제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과학을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 계속해서 수학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우수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서울대 정시, 연세대 정시와 일반 논술 전형,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과학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등학교 자연계 학생 2명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윤상영 선생님, 김학수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경희대 한의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